바로 며칠 전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인 WWDC 2022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행사에서는 애플의 다양한 차세대 소프트웨어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iOS 16, 워치OS 9, iPadOS 16, 새로운 macOS, 벤츄라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애플 실리콘 M2 칩셋과 M2 칩셋이 들어간 두 대의 맥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내용으로 꽉 차있던 이벤트였는데 이번에 정말 iOS의 변화가 놀라웠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iOS 16의 변화는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웬만해선 자유도를 주지 않은 애플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자유도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이제 본인의 잠금 화면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정식 출시는 아이폰 14이 나올 때 같이 출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9월에 출시를 하죠.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좀 빨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개발자 베타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iOS 16, 이제 베타 버전인데 이것도 심지어 개발자 베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오류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한 분들의 좀 소식을 들어봤는데 뭐 금융 앱들이 좀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앱들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업데이트는 아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다, 또는 세컨폰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업데이트했다가 다시 원래 돌아오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도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넉넉하게 1시간 이상 정도는 잡아두시고 설치를 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아이폰을 백업하는 작업이에요. 백업을 해두지 않으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폰의 배터리도 완충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50% 이상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와 백업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제 iOS 16 베타 버전을 다운받아 볼 건데요. 일단 베타 프로파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주셔서 iOS 16으로 먼저 가주실게요. 이제 베타 프로파일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다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제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제일 상단에 프로파일 다운로드 이런 항목이 생겼을 겁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베타 프로파일 설치가 끝났으면 다시 설정으로 가볼게요. 설정에서 일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iOS 16 디벨로퍼 베타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 아래를 보면 다운로드 및 설치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제 이것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또 설치가 시작이 되면서 핸드폰이 몇 번 정도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제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이번 iOS 16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바로 잠금 화면입니다. 잠금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잠금 화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탈옥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셨죠. 이제는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뭐 이런 걸 깊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시계와 배경화면의 뎁스가 좀 다른 느낌인데 이런 표현 자체가 뭔가 아주 애플스럽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을 바꾸거나 텍스트의 색상, 뭐 스타일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구성 요소들도 변경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 위젯 추가까지 할 수 있고 알림 같은 것들도 이제는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iOS 16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잠금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확실히 애플이 작정하고 만들면 예쁘긴 한 것 같아요.
또 화면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또 다른 잠금 화면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것 중에 이 지구 모양 있잖아요. 이거를 설정해 놓고 잠금 화면을 이렇게 딱 풀어주면 홈 화면으로 들어갈 때 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이 지구본 모양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화면은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안드로이드 생태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능들이 몇 년 전부터 지원하긴 했잖아요. 뭐 엄청 늦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완성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뭐 실시간 스포츠 중계나 내 우버의 위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들도 생겼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시연 영상이 나왔는데 저는 딱 보고 와 이거 진짜 유용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버는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iOS에서는 이제 잠금 화면에서 우버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딱히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라이브 액티비티 이 기능이 도입되고 나서 이거를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건 너무 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택시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카카오티도 있고 뭐 우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타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앱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지원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사진 눕기를 따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피사체 부분에서 길게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눕기가 따지는데요. 뭐 눕기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피사체만 딱 따는 걸 말하는 건데 아무튼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눕기가 따지는 게 아주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과물도 자동으로 되는 것 치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잠금화면 설정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뭐 크기를 크게 키우는 것도 작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사람을 시계 앞에 배치할 수도 있고 뒤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깊이감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이건 위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잠금화면의 눕기를 스스로 뭐 인식해서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구동 방식이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인식률이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 때는 오른쪽 하단 버튼을 누르면 이제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뎁스 이펙트를 누르면 수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뒤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여러가지 스타일들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가지를 테스트해본 결과 아직은 내추럴이랑 블랙 앤 화이트 이 두 가지밖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뭐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완성도 자체는 좀 높은 편이었고요. 뎁스를 주는 기능이나 눕기를 따는 건 정말 신박하긴 했습니다. 정식 버전이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예쁘게 잠금화면을 꾸밀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OS 16 개발자 베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생긴 iOS 16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해졌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확실히 애플이 요즘 들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픈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안드로이드에 있던 그 위젯들 그런 것들이 정말 부러웠는데 이제는 안 부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Bye.